오늘은 제가 내년도 26년도 정부 예산안 반영 현황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계획은 저로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바뀌고 또 정부가 새로 들어섰기 때문에 새로운 정부에서 정부와 함께 또 우리 세종시가 해야 할 일을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서 반영시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 노력의 결과이기 때문에 의미가 다른 해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직접 여론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우리 정부 예산안에 우리 시에 관련된 주요 현안 사업이 정말 예상외로 많이 반영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달 29일이죠. 국무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정부 예산 728조 원 중에서 우리시 관련 예산이 1조 7,779원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 자체 예산, 정부 예산 대비 9.4% 증액된 수치인데요. 이것은 정부 총지출 증가율이 확장 예정에서 8.1% 줄었습니다만 정부 총지출 비율보다 우리 시의 증가율이 더 높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로써 행정수도 완성, 또 한글도시 조성, 자동 기능 확충, 그리고 시민 안전 제고 등의 시정 사기 역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우리가 탄력이 있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 예산으로 반영된 사업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고비를 넣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상세히 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핵심 사업 관련 예산이 충실히 마련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그리고 대통령 세종중심시 관련 사업비가 각각 956억 원, 240억 원으로 올해 대비해서 대폭 증액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 그리고 세종으로 완전 이전에 대비해서 권리 규모 확장을 전제로 한 결정이다 라는 말씀에 그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로써 우리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해 지금까지 반영된 국비예산 총액은 2,163억 원이고 그리고 대통령 세종집무실 관련 예산은 총 298억 원의 부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설계 업무가 연내 착수될 수 있도록 관계부당과 협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분이 수건사업 중 하나이기 때문에요. 그 행정수도 완성에 따른 교통량이 급증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제천 횡단 지하 차도 건설이 필요하다는 것이 여러 우리 언론기관 여러분들도 지적이 오셨고 시민들로부터 건의된 내용입니다만 그 지하차도 건설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이 3억 원이 반영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재도 많은 차량이 구치도 96호선을 이용 중이지만 우회 운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직선화시키는 지하차도 건설이 매우 시급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 지하차도 건설이 되어야 지금 천마을 IC도 지금 계획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마을 IC가 개설이 돼야 되고 그리고 천마을 IC가 개선되면 그 도로가 구치도 96호선 지하차도를 통과해야만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의 최단 거리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판단했고 그것이 반영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국립민속박물관 건립에 154억이 반영됐고 작년에 처음에 우리 반영이 됐던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 설명센터에
23억 원, 그리고 국립박물관 단지에 492억 원의 사업 예산도 충실히 반영되었다고 하십니다. 또 하나 저로서는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하고, 제가 행복청장 때부터 일관성 있게 또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왔던 것입니다만, 한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한글 문화단지 조성을 위한 정책 연구비 3억 원이 이번에 처음으로 국비 예산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가 그러면 교육연구, 문화예술, 관광체험, 정책산업 등을 한글 문화와 관련돼서 집대성이 되는 한글 문화 단지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줄곧 주장해왔습니다만, 이건 국립입니다. 국립 한글 문화 단지를 만들어야 된다는 내용을 계속 주장을 하고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최근에 한류의 폭발적인 인기가 있어서 이런 것에 대한 정부 정책이 반영이 된 동기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재명 대통령 공약이 K컬처 글로벌 브랜드화의 공약의 핵심 사업으로서 한글을 적극 활용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만, 이러한 내용들이 반영된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별 기능별로 흩어져 있는 한글 교육을 일원화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한글문화교육센터 운영비 5억 원이 신규로 반영이 되었다고 하십니다. 또 한글문화도시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3년간 문체부 예산이 계속 지속이 됩니다만, 내년도에는 계속 사업이 40억 원이 확보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우리 시가 명실상부한 한글문화도시로 도약하고, 또 국정과제인 K컬처의 초격차 산업화 달성에 이바지 않은 선두에 서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 외에도 시민 안전과 편리를 높이기 위한 사업이 많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북부 지역 그리고 우리 세종시 전체 주민들이 중요한 관심 담을 수밖에 없는 친환경 종합타운 건립 사업이 설계비 3억 원이 반영되고 있고, 그리고 이 설계비 반영된 것을 충매로 해서 앞으로 이 단순 폐기물 처리 시설을 넘어서 주민들이 계속 요구하고 있는 편의 및 문화 체험 시설을 갖추는데 약속을 충실히 지킬 것입니다. 우리 지역의 지역 랜드마크까지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종시에만 유일하게 17개 시도 중에서 없는 운전면허 시설에 대한 설계비 9억 원으로 이번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내년부터 건립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세종시는 평균 연령이 38세 정도이기 때문에 청소년층도 굉장히 붙었습니다. 이들이 19세가 되면 운전면허를 따야 되는데, 그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서 또는 재검사를 받기 위해서 외지로만 다니는 불편이 운전면허 시험장이 설치가 된다면 많이 줄여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서 의미 있는 사업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공하수도 신설에 따른 방류 수질 오염 저감 및 압축위생 개선 등을 통해서 하수 관로 사업 세 것에 설계비 6억 원을 신규로 반영시켰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미래 먹거리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율주행 버스 레벨 4 고도화를 위해서 15억 원이 신규 반영됐고요. AI 기반 민원 자동 처리, 또 ICT 기반 축사 압취 저감 등 스마트 빌리지 개발 보급 신규 사업으로 18억 원, 그리고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해서 과기로부터 작년에 지역 거점 정보 보호 플러스 건축 사업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는데, 거기에 따른 지원 예산 20억 원이 반영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처럼 들으신 바와 같이 신규 사업이 대폭 마련되고요. 더더구나 세종시의 가장 핵심적인 비전이라고 할 수 있는 행정수도 그리고 한글문화 도시의 사업들이 중점적으로 우리가 주장한 대로 반영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안에 반영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가나에 때보다
탈락되지 않도록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도 많았고 또 중앙의 여야 대표도 만나고 그리고 예결이라든가 상임위의 국회의원들 제가 지속적으로 접촉을 하면서 이 예산들이 계속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필요한 사업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더 추가 반영될 수 있는 여지를 다시 정치권과 노력을 하면서 우리 지역의 사업이 보다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인데요. 지금 제가 생각할 적에는 국비가 다행스럽게 내년에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많은 예산을 일단 정부 예산으로서 확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번에 670조에서 약 720조로 늘렸다고 해서 약 8% 늘은 건데 그 8% 늘은 거에도 가만히 9% 정도 늘은 정부 예산 세종시의 지역 예산을 발생했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지역 예산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가에서는 이런 많은 예산을 쓸 때 세수가 많이 거쳐서 이렇게 확장 예산을 쓴 거 아니라는 것이잖아요. 지금 이번에 13조 원이나 소비 쿠폰을 발행하셨고 지방채와 국채로서 발행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확장 예산이 우리가 돈이 많아서 확장 예산을 한 게 아니고 그런 필요에 의해서 국가 채무라도 지금 채무 부담 행위를 통해서 확장 예산하는 건데 거기에 발맞춘다고 지방에서도 제가 지방채를 계속 얻어서 예산을 충당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미 그 지방채 예산을 우리가 기체를 하는 데도 한계에 도달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시장 취임 이래로 긴축 예산 그리고 말하자면 필요한 절감 예산 거기에 유난히 강조했다는 걸 아십니까? 내년에도 우리 지역의 세종시의 지역 경제가 얼마나 살아날지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게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지금 현재도 우리 소상공인을 비롯한 여러 사업을 하시는 분들 또 삼각공실 문제 또 해수부가 부산으로 빠져나가면서 생기는 어떤 경제적인 나쁜 영향 같은 거 감안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지방채 얻어가지고 지방 재정을 충당하겠다라는 생각은 저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기체행위를 하더라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건전 재정의 기조는 유지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긴축 예산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오늘 정부 예산을 딴 것이 사업비나 또는 용역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이것이 나중에 씨앗이 되어서 몇 년 후에는 그것들이 우리 지방 재정을 확충시키는 그런 마중물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당장에 어떤 수익이 창출되는 건 아니죠.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은 제가 애써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리고 고통을 감내하면서 하는 일은 미래 세대에 먹을거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씨앗을 심는 것이다. 저는 거기에 중점을 두고 있고 지금 당장에 어떤 재정 수요 내지는 목마르다 해서 소금물을 줄 수는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우리 시민들 여러분께서도 많이 이해를 하고 공감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법원이나 검찰청은 같은 예산이고 같이 했는데 이것은 반영이 안 되고 의지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KBI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끝나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번 정부 예산을 태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이 안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성 검토가 끝나면 잘 나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업성 검토가 끝나면 정부 예산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사업성 검토가 끝나고 그 검토가 기재 후에 보고가 되고로서 그것이 예산을 반영시키고 수순을 받는 건데 아직 사업성 검토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직은 반영하기 이르다라는 것이고요. 이 사업성 검토가 끝나는 대로 이 예산은 뭐 내년에 본 예산 아니더라도 추경이라도 만약에 열리게 된다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헌에 관한 얘기는 그거는 뭐 제가 우리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제가 시장 취임한 1년 되자마자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그때 솔직히 내가 개헌을 얘기했습니다. 개헌을 해서 행정수도를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게 전국적인 반향을 일으키지는 못했어요. 네, 좀 시기상조고 세종시장이니까 하는 얘기 있거니 라고 받아들였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에서 가장 먼저 행정수도를 위한 개헌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저는 저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과거에도 있었지만 새 정부 들어서는 그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개헌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고 저로서는 매우 반갑고 제가 주장해 왔던 바가 이것도 실현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세종시 입장은 명확합니다. 해야죠. 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개헌을 전제로만 해서는 안 된다예요. 왜냐하면 개헌이라는 게 행정수도를 서울에서 세종을 한다는 원포인트 개헌이 아니고 국정에 관한 여러 가지 어떤 국정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면 어떤 조항에서 개헌이 어떤 걸림돌을 맞이하게 될지 모르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문제가 됐을 때 행정수도도 거기에 덩달아서 중지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확고한 입장이라는 걸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개헌과 무관하게 개헌은 개헌대로 추진하지만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은 개헌과 관련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진해 두어야 된다라는 게 제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사당이 세종에 지금 이번에 예산이 많이 반영이 됐는데 그것이 추진된다면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의 역할을 해가면서 또는 그것을 저는 제2의 수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2의 수도로서 기능을 하면서 정부 운영도 무게 중심이 서울에서 세종으로 옮겨지면서 결국은 우리가 수도가 되고 행정수도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고 또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수부 이전에 관한 사항은 기왕에 우리 이정 기자가 여쭤보셨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제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정부 정책에 의해서 대통령의 의지에 의해서 또 북극 항로 개설을 위해서 해수부를 이전해야 한다고 한다면 저는 북극 항로 개설에 반대한 바도 없고 그건 적극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찬동을 하지만 그것이 해수부 이전이라는 것이 더 효과적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제 생각이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바뀌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해수부 이전은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은 저는 가지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제 생각이나 저의 소신은 변함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해수부와 관련된 공공기관 이전은 저는 그것도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해수부가 가니까 북극 항로와 관련돼서 세종시에 있는 3개 공공기관이 있는데 그것도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해수부라면 말하자면 업무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같이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수부 장관이 한 것 같은데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북극 항로 개설이라는 목적 때문에 해수부가 세종에서 옮겨진다면 공공기관도 북극 항로 개설에 가장 근접하고 그리고 관련이 있는 공공기관이 먼저 이전이 검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어디겠습니까? 그것이 국지연구소 아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인천의 국지연구소가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북극 항로 개설에 관한 관련성을 본다면 저는 그게 가장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해양교통관리공단보다도 그게 더 관련이 있는데 그것은 이전하지 않고 그리고 아직 정부의 공식 발표는 아니지만 신문 보도에 의하면 인천국지연구소는 그 인천의 지역구 의원 민주당 의원입니다.
합니다만 해수부 장관이 이전 안 한다고 약속을 받았다. 라고 해서 안 한다. 여러분 납득이 됩니까? 가장 관련이 있는 것은 정치권에 입김이 있어서 노력을 해서 안 가고 그거와 더 관련이 적은 세종시에 있는 우리 공공기관은 가야 된다라고 그러면 일반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럼 우리 시의 정치권 인사들은 뭐 했나 이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이거는 온당치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만약에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이전하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의 업무의 근접성, 효율성이 고려돼서 그렇기 때문에 세종에 있는 공공기관 3개도 부산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만약에 갖고 있다면 그건 더욱더 저는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중앙부처와 그 산하기관이 근접해야 효율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우리 세종시에 있는 공공기관 3개가 부산으로 이전됐다면 그럼 문체부와 관련되어 있는 공공기관은 전부 세종으로 와야 됩니다. 업무 연관성이 많기 때문에. 우리 세종의 중앙부처가 14개 있기 때문에 서울에 있든 그것이 어디에 있든 업무 연관성상 우리 중앙부처 산하 공공기관은 세종으로 다 와야 되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더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농림수산부가 세종에 있습니다. 그럼 지금 나주에 있는 농어촌공사는 왜 나주에 있어요? 업무과 연관성으로 해서 세종으로 다시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산에는 세수만 가는 게 아닙니다. 엄연히 우리 지역에 문체부가 있다면 그럼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영화진흥위원회나 영상물 등급위원회 왜 부산에 있습니까? 문체부가 세종에 있으면 세종으로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업무 연관성 때문에 공공기관이 가야 된다는 논리를 핀다면 이것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세종의 중앙부처가 있기 때문에 세종 이외에 있는 공공기관은 세종으로 다 와야 된다라는 논리에 서야 그게 논리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세 번째로는 중앙부처 이전과 공공기관 이전은 전혀 다른 논리의 궤도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혼동하지 마시다. 중앙부처 이전은 서울에서 세종으로 옮기면서 수도 기능을 이전하는 겁니다. 그런 논리의 궤도선상에서 이제까지 쭉 움직여 왔어요. 행정 수도라는 게 방점입니다. 그래서 중앙부처가 세종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해수부도 세종에 있어야 행정수도로서의 바로 완성이라는 측면에 부합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은 전혀 다른 논리입니다. 공공기관은 전국에 한 153개 공공기관이 있는데 그것은 혁신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균형 발전을 하기 위해서 각 지역에 분산 이전하는 것입니다. 그 중앙부처의 업무 연결성 내지 효율성보다는 각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쉽게 얘기하면 농어촌공사는 나주에 보내고 그리고 영상 아까 그거는 부산에 보내고 또 분산이라는 차원에서 공공기관이 각 지역으로 골고루 분산되는 자체의 계획을 지방시대위원회가 주관해서 추진해 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혁신도시나 다른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종합적이고 일관성 있게 그리고 일원화된 창구에서 그것이 논의돼야 되는 것이지 내 부처 산하기관은 내가 마음대로 움직인다. 그러려면 이 공공기관 이전에 이제까지 정책을 어떻게 되는 것이고 어떻게 되는 것이고 그럼 나주라고 특정 지역을 자꾸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 그거 아니더라도 수도권을 떠나서 어디 강원도나 또는 전남이나 또는 경남이나 간 공공기관은 왜 가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수도나 중앙부처에 가까운 데로 있어야 될 것이 왜 간 것입니까? 이런 논리의 정합성, 소위 논리의 일관성이 없는 공공기관 이전을
부처별로 뚝뚝 발표해가지고 되는 문제냐? 나는 거기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작은 문제 같지만 저는 작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공공기관이든 해수부든 저는 충분한 기간을 갖고 움직여야 옳지 않겠나. 6개월 내 연말 안에 다 옮겨야 하는 것이 맞겠나. 너무 거기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또는 공공기관의 임직원들한테 너무나 느닷없는 솔직히 말해서 날벼락 같은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정책적으로 한다면 지지한다, 동의한다라고 해서 노조에서도 발표를 했고 또 따를 수밖에 없는 게 또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현실에 따를 때 희생자가 가장 어려운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누굴까요? 바로 비정규직, 나는 공무원 내지는 비정규직 직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기간제 우리 직원들, 계약직 직원들, 그 사람들은 말하자면 환경위원회가 예를 들면 그분들은 이 지역에 있어서 그 기관에만 하는 계약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만약에 부산으로 오면 이 사람들 직장 다 잃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소외되고 어떻게 하면 가장 어려운 입장에 있는 그런 기간제, 계약직 직원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부산에 따라가겠다고 해서 그 가질 문제가 아니잖아요, 현실적으로. 뭐 이런 비정규직 문제라든가 나는 이 뭐라고 그럴까요? 좀 아주 정제된 표현으로 한다면 가장 취약할 수밖에 없는 근로자에 대한 기본이나 배려가 있는가. 그래서 제가 지난번 시도지사하고 대통령하고 같이 만난 회의에서도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으니 종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해 주십사라고 건의를 합니다. 그래서 뭐 장동혁 대표가 어떤 취지에서 공공기관까지 가야 오는가 라는 문제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봅니다. 어차피 해수부가 부산으로 간다면 업무 효율성상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은 해수부가 부산에 간다는 것이 업무 효율상 세종에 있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정책상 간다면 업무 효율을 증진하기 위해서 공공기관까지 가는 것은 양해할 수 있겠다,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취지의 말로 저는 선의로 받아들입니다만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한다면 다른 공공기관은 전부 세종에 와야 된다라는 논리를 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 말의 논리에 모순이 있거나 과장이 있거나 아니면 허위가 있습니다. 저는 누구한테도 당당하게 그런 논리를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 제가 세종시의 지역 이익을 위해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거 아니라는 말씀이었습니다.